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강의하기 싫은데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애매해요. 외워서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좀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부사는 어디에 위치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정리는 한번 제가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죠? 문장이 있을 때 부사가 문장 앞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문장 뒤에 맨 뒤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문장 중간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앞, 중간, 뒤 이렇게 부사가 위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부사가 앞에 위치하거나 이렇게 세 군데 다 위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사는 주로 앞에 위치하고 어떤 부사는 주로 뒤에 위치하고 어떤 부사는 주로 중간에 위치하고 어떤 부사는 중간에 위치할 수도 있고 뒤에 위치할 수도 있고 어떤 부사는 앞이나 중간이나 뒤에 다 위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가 이제 그 부사 단어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져요. 그럼 어떤 단어는 그런가 이런 거는 좀 외우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3개의 강의를 할 건데 이 3개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레퍼런스 강의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참조하러 들어와서 봐야 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꺼번에 다 외우겠다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 뭐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고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는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귀찮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됩니다. 봅시다. 자, 부사의 위치에서 일단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은 부사가 뭐냐면 부차적인 품사잖아요, 그죠? 부차적인 품사이고 문장의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장이 있을 때 부사를 지워도 문장이 부서지지는 않는다. 뭐 뜻의 변화는 있겠죠, 그죠? 뜻의 변화는 있지만은 문장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잘못된 문장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사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뜻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사의 위치는 다른 품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위치가 자유로운 편입니다.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원칙은 뭐냐면 부사는 모든 단어를 다 수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형용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사는 웬만한 것들은 다 수식할 수 있는 품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앞에도 들어갈 수 있고 중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문장 앞에 위치하는 품사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주로 문장 앞에 오는 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거 맨 처음에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연결이라는 말은 연결부사 이렇게 하는데 이 연결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어떤 문장과 문장이 하나 끝났어요. 또 뒤에 또 문장이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생뚱맞게 의미가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에 문장이 끝났으면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앞에 문장의 뜻을 부정하든지 그래서 그 앞에 문장의 한 말을 이어받아서 좀 더 설명한다든지 이런 어떤 의미 관계가 있는 겁니다. 문장이 쭉 이렇게 이어질 때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결을 담당해 주는 부사는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을까요? 앞 문장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의 앞에 위치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이때는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 부사는 어떻게 있느냐 하면 however, then 그런 후에 besides 뭐뭐 이외에도
요런 그 외에도 그러나 그런 다음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문장을 받아서 추임새를 넣고 연결부사를 넣고 그 다음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문장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앞부분에 위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however he went to school, 그러나 그는 학교에 갔다, 이처럼 이 문장의 앞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그죠? 이런 연결부사들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he went to school however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however가 물론 이제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있지만은 이게 안 좋죠, 그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견해부사, 이런 말 진짜 싫어하는데 이렇게 문법책에 이렇게 억지로 뭔가를 모은 것 같은. 그러나 이게 생각해 보면 surprisingly, 놀랍게도,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stupidly, 어리석게도, 이런 것들은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는 그런, 자신의 어떤 평가나 판단, 의견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사들은 앞에도 올 수 있고 중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앞에도 올 수 있고 중간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he slept early, she slept early, 그 여자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로 앞과 중간에도 올 수 있는데 주로 보면 앞에 많이 옵니다. 이런 어떤 견해를 나타내는 부사, 그러니까 놀랍게도, surprisingly,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이런 단어들이 주로 앞에 올 수 있죠. 불명확한 빈도부사라는데, 이게 불명확한 요 말은 뭐냐면, 그 빈도부사라는 것은 빈도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정도를 빈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발생하는 정도, 얼마나 자주, 사흘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정도를 빈도라고 그러는데, 불명확한 겁니다. 불명확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규칙적으로 딱 숫자로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죠? 애매하게 그냥. 불명확한 빈도부사는 often, 종종, frequently, 자주, sometimes, 때때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이런 동사들은 사실은 앞에도 올 수 있고 중간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가능하니까 지금 앞에 오는 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앞에 오는데도 앞이 가능하다는 건 이야기입니다. 가능하죠, 그죠? sometimes, 때때로, I go to bed early,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빈도부사들, 이런 것들 앞, 중간, 뒤 모두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개연성 부사. 개연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는 개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 이걸 개연성,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는 부사들, 의미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maybe라든지 아마, perhaps, 아마도, 이런 거, 아마도 일어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보면 문장 앞에 옵니다. 개연성 부사. maybe와 perhaps는 문장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maybe, you may use my car. 너 내 차를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maybe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개연성을 어떤 그런 개연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들 중에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certain이라든지 probably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개연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들 중에서 어떤 거는 앞에 와야 되고 어떤 거는 중간에 주로 와야 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건데, 이렇게 무슨 규칙이 있어가지고 딱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온답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끝내는 거는 진짜 싫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요런 겁니다. 요렇게 이제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또 봅시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볼까요? 시간의 부사를 보면 tomorrow라든지 today라든지 everyday라든지 이게 이제 tomorrow 같은 경우에는 명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today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도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찾아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everyday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떨어 써야 됩니다. everyday 요거는 뭡니까? 부사구입니다. 그죠? 두 단어가 만들어낸 거니까. 또 이런 거 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everyday everyday 요거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뜻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I go to school every day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 형용사니까 부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every day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죠. 그죠? 알겠죠?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작문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게 예전까지 이제 독해를 위주로 공부한 사람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작문이라고 하면 자기가 실제 만들어 보면 이런 세세한 것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 했죠. 시간부사 tomorrow, today, everyday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앞뒤, 주로 보면 뒤에 많이 가더라. soon 같은 경우에는 곧 이란 건데 이건 뭡니까? 앞, 중간, 뒤 모두 가능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기는 한데, 그죠? 자, 요건 요 정도 합시다. Tomorrow, 내일 I will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갈 겁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죠? 장소의 부사 here, there, in Korea 이거는 부사구다, 그죠? 이런 부사구는 주로 뒤에 위치하지만 앞에도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I live in America last year. 이렇게 이제 했을 때 in America 이건 장소의 부사죠, 그죠? 뒤에 왔죠, 그죠? last 이거는 뭡니까? 시간의 부사죠, 그죠? 부사구.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in America 이게 문장 앞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보내느냐 하면 강조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 너 어디 살았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까? 미국에 작년에 내가 거기 살았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in America I lived last year.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뭐 강의는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설명할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자질구레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우리가 뭐 지나가는 길에 독해를 왜 할까요? 그죠? 우리가 독해를 그냥 뜻 해가지고 윗글의 주제 찾고 이런 것 때문에 독해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남이 쓴 좋은 글을 잘 관찰해서 이 사람은 부사를 이렇게 쓰네, 이 사람은 동사를 이렇게 쓰네, 이 사람은 시제를 이렇게 쓰네, 이렇게 해서 남이 쓴 좋은 글을 관찰해서 나도 그렇게 써봐야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그렇게 남의 글을 관찰해서 배우는 것, 이게 이제 독해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떤 뭐 독해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주로 보면 이제 뭐 해석해서 뜻을 풀이하는 것 정도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독해 공부가 집중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남이 쓴 좋은 글을 관찰해서 나도 그렇게 쓰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관찰하는 기회로 독해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부사가 중간에 올 때에 대해서 강의도 할 거고 또 부사가 문장 뒤에 올 때에 대해서도 강의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문장 앞에 부사가 오는 강의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